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 해상 크레인과 정박 중이던 유조선의 충돌은 기름 만 톤을 삽시간에 바다에 뿌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로 9년. 바다를 뒤덮었던 검은 기름이 걷히고 어느새 정상을 되찾은 태안 앞바다. 죽었던 갯벌에서 다시 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갯벌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충남 태안에 위치한 곰섬 해변. 한적한 바다에선 몇몇의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늦여름 바다의 정취를 한껏 느끼는 중이다. 여느 평범한 바다와 다름없는 풍경. 태안의 해변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렇다면 갯벌의 사정은 어떨까? 썰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비로소 드러나는 갯벌의 속살. 드넓은 갯벌에서 보이는 활발한 움직임. 갯벌 생물들의 활기찬 꿈틀거림은 분명 살아있는 갯벌의 모습이었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이후 9년. 생명이 사라졌던 황폐했던 바다는 이제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다. 사고 이후 발길이 끊겼던 태안 갯벌엔 다시 관광객이 찾아왔고 예전처럼 갯벌 체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제 이곳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들은 별로 없다. 태안이라고 하면은 그때 옛날에 그랬던 그런 이미지가 솔직히 있기는 한데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들지 않고 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왔어요. 기름 유출 사고 이후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바다에 뿌려진 검은 눈물은 서서히 거쳐갔고 무너진 갯벌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30년은 걸릴 거라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빠르게 복원되고 있는 태안 앞바다. 기적과도 같은 이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이들은 바로 갯벌을 터전 삼아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어민들인데 사고 이후 생명이 사라진 바다에서 어민들은 희망마저 잃었었다. 처음에 유출됐을 때는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때는 아예 못했어요. 아예? 네. 바다를 얀세나갖고 이제 못했어요. 왜냐면 얀세가 배가갖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굶뜨 손해봤어요. 저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신고된 피해액이 3조 3천억 원에 달했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겼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태안군 수산물 어획량은 지난 2007년 약 2만 800톤이었지만 사고 이후 급감해 지난 2011년 기준 약 7,340톤으로 줄었다. 수산물 어획량이 갑자기 줄자 직격탄을 맞은 건 어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텅 빈 시장에선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갯벌 생태계가 점차 살아나며 어시장을 찾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접 상인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한참 기름 유출됐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안하고가? 그때는 안하고가 잘 잡히지도 않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 사고 때문에 모든 수산물 자체가 좀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민들도 많이 피해를 봤죠, 그때는.
태안군 전체를 마비시켜버린 한순간의 사고. 지금의 안정을 찾기까지 많은 이들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사고 터지기 전이랑 네. 지금이랑 비교를 한다면 수치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 이상은 되죠. 거의 회복하고도 꾸준하게 손님들이 오시니까 뭐 한 300%? 300%요? 네. 사고 전에 비해 100% 이상 회복된 걸로 보인다는 상인. 하지만 폐류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한다. 사실 서해 뻘에서는 조개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조개 상황은 어떤가요? 조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매년 줄고 있어요. 이제 국산 조개가 나오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양도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입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른 수산물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폐류의 경우 사고 이전과 비교해 보면 현재도 약 17% 정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태안 거는 어느 건가요? 태안은 지역에 나오는 조개는 아쉽게도 오늘은 없어요. 서해는 원래 조개가 많이 나는 지역이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15가지 조개 중 서해에서 캔 국산 조개는 맛조개와 키조개, 대합조개와 모시조개 4종류뿐. 나머지는 북한, 일본,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산 조개다. 회복이 안 된 거네요. 회복이 되긴 했어도 그때 당시 이제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국내산은 거의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서 많이들 들어가서 이제 체험 같은 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해변에 걸어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배 타고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뭐 바이텀이나 이런 데서 캐지 않는 이상은 뭐 근처에서는 이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죠.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갯벌에서 나는 폐류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태란 얘기.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평생 태안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며 생계를 꾸려왔다는 어민들은 예전에 비해 바지락 벌이가 매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 똑같은 날을 일해도 잡을 수 있는 양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요새 그 바지락이 얼마나 잡히시나요? 요즘요? 예. 요즘은 지금 한 가구당 할 수 있는 양이 한 70kg로 이렇게 해서 70kg씩 채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70kg면 얼만큼이에요? 많은 건가요? 많다고 볼 수 있죠. 아 하루에 약 70kg씩 한 가구당 캘 수 있는 정량을 꽉 채워 캐고 있지만 이는 과거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원래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원래 한 2005년도, 6년도 때는 많이 잡혔었어요. 한 가구당 한 110kg에서 막 140kg까지도 무난하게 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때 확 줄었다가 기름 유출 후에 확 줄어들었어요. 한 3, 4년 줄어서 이제 계속 그 복원을 한 뒤로 이제 한 3, 4년 지나서 이제 조금씩 더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고 직후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갯벌의 회복 속도에 비해 사람들이 조개를 캐는 속도가 더 빠른 상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개체수를 보호해 갯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가구당 캘 수 있는 양을 예전의 절반 정도로 한계를 두고 있다. 보면 이렇게 빈 껍데기 친구들도 있네요. 예, 요즘은 그 날이 뜨겁고 고수온기잖아요. 그러면은 바지락들도 죽어요. 죽은 거 보시면 이런 데가 지금 몰려 있잖아요. 이런 데. 예. 갯벌 곳곳엔 죽어있는 바지락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모습. 군데군데 폐사한 바지락의 양이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아 보인다. 원인은 유례 없었던 살인적인 폭염. 바지락이 이렇게 고수온으로 폐사됐다는 데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인가가 고수온 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계속되고 있는 기온 상승은 어패류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 해양수산부가 접수한 올해 어패류 집단 폐사는 전국적으로 138만 마리, 피해액은 22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9년 전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이상 기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패류들의 집단 폐사로까지 이어졌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지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곳에선 지난 2007년 유류 사고 이후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한 바지락과 낙지 등 어패류의 자연 회복과 인공 회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를 맞은 태안 갯벌의 어패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자연적인 방법만으론 완전한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일단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죠.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올 여름 같이 이렇게 더운 뭐 온난화 이제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연안이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는 뭐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서식처를 많이 없애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쭉 이제 감소는 이루어지겠죠. 어패류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유류 사고 직후 30% 이상 폐사한 바지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편. 이곳에선 바지락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갯벌 조질 조사와 함께 바지락 종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종폐의 성숙 상태나 조직 분석, 위생적으로는 안전한지 검사한다. 알들이 성숙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실래요? 봐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그 많이 있죠. 그게 지금 암컷인데요. 다 이제 성숙된 알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산란을 하게 되면 자연에 이제 유생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알이 되게 많네요. 많죠. 이걸로 하면 아마 예.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결과 종폐 성숙도나 안전성은 거의 완전한 상태. 앞으로 1, 2년 정도만 더 모니터링을 하면 되는 수준이다.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기름이 남아 있을까? 그 어패류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근데 어떤가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그 다음 해에 그 위생적으로 안전한 걸 모든 걸 그걸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채취를 했고요. 벌써 세월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상태까지도 쭉 이제 모니터링 해온 결과에 의하면 뭐 아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경우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면서 갯벌의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더해져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태안 앞바다. 우리는 연구팀을 따라 현장 조사에 함께 나섰다. 서해안 바지락의 주 산란기는 고수온기인 6월에서 8월로 이 시기의 관리가 중요하다. 예년에 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런 폭염이나 아니면 한겨울에 이제 강추위가 왔을 때 갯벌 생물들이 상당히 힘들죠. 갯벌이라는 것이 생활하는 곳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물 없이 6시간 동안을 살려면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환경 자체가 이제 지나치게 조금 이제 더 더워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제 대량 폐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게 다 바지락이죠. 만약 기온이 30도 정도라면 갯벌 온도는 37에서 39도까지 상승하고 이는 바지락의 대량 폐사로까지 이어진다. 이를 대비해
바지락의 서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요즘 이제 서해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뻘만 있는 그런 그 바탕에다가 이렇게 굵은 모래를 집어넣어서 바지락을 자연적으로 증식시키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의 자연 증식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박광재 박사 연구팀은 바지락과 마찬가지로 개체수가 급감한 낙지의 자연 증식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바로 이곳이 낙지 자연 종묘 발생장이다. 낙지 자연 종묘 발생장은 담수의 영향을 적게 받고 해수 유통이 좋은 장소를 찾아 낙지 어미가 새끼를 안전하게 산란할 수 있도록 갯벌의 대나무를 원형으로 둘러서 설치했다. 허베이 사고가 났잖아요. 유류 사고가 나고 나서 낙지가 2007년도에 1000톤이던 것이 2008년도에 300톤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유류가 어느 정도 그 오염이 정화가 되면서 환경이 이렇게 복원이 되니까 낙지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3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자원량이 회복되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서 올해 이제 이 낙지 자연 발생장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깊이 들어간다. 아이고. 잡았다. 지금 막 갯벌에서 잡아올린 팔팔한 낙지. 크기도 제법 크고 힘도 좋다. 더딘 자연 복원을 인간의 개입으로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크기나 건강도나?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중낙지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직 이제 산란이 안 이루어진 개체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크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네요. 근데 뭐 상태는 뭐 보시다시피 아주 좋잖아요. 갯벌에서 나는 것들을 잡으며 50여 년을 살아왔다는 성기봉 어민. 과거엔 낙지를 잡는 손맛이 꽤나 쏠쏠했다. 50년 전에는 어땠어요? 그때야 좋았지요. 그때는 낙지가. 그때는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녀도 그냥 맨손 가지고 나서 저런데 그냥 쑤시면 낙지가 꿈틀꿈틀 들어 있었어 벌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다 없어졌지. 꾸준히 줄었나요? 그렇죠. 스사롭게 없어지는 거죠. 낙지는 갯벌에 서식하는 칠개, 바지락 등을 먹고 성장하며 굴을 파고 들어가 알을 붙여 산란하는 종으로 한 마리의 암컷이 70여 개의 적은 수의 알을 낳는다. 산란량이 적어 한 번 자원량이 감소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빠른 복원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식 환경의 차이가 개들이 이제 생물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산란을 해야 되고 얘들이 다시 성장을 하고 다시 얘들이 다시 산란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대량 폐사가 일어나게 되면 산란 개체군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미들이. 그러면 가만 놔두면은 이게 복원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만 인위적으로 뭐 어미를 넣어준다거나 좀 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은 뭐 10년 걸릴 게 뭐 3년, 4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연구소에선 낙지의 또 다른 연구를 진행 중이다. 갯벌에서 서식하는 낙지가 실내에서도 사육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바지락을 이렇게 보시면 먹으면 이렇게 바지락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실내에서도 낙지를 지금 사육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먹이 적응이 잘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바지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죠. 충남 지역 낙지 어획량은 기름 유출 사고 이전엔 약 1000톤이었으나 갯벌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진 지금도 3분의 1 수준만 회복이 된 상태. 낙지 실내 사육 연구는 유류 피해를 입지 않은 무안 지역과 유류 피해를 입은 서산 지역의 낙지를 비교 분석해 유류 피해가 갯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다. 역시 낙지 자연 복원을 위한 자료로 쓰일 계획이다. 인간이 만약에 안 잡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식품으로서 먹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잡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보충을 시켜주지 않으면 예전에
그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용과 보존,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부분은 한 반반 정도로 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유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다시 생명의 바다로. 인간들도 놀랄 만큼 빠른 자연 복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태안의 갯벌.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갯벌 생물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앞으로의 갯벌 생태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